안녕하세요. 이변앱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경찰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으신 경우들이 있으시죠? 어떤 사건으로 고소나 고발이 됐으니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이죠. 평소 경찰 조사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전화를 받으시면 긴장이 된다고 하니 안 그러신 분들은 더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전화를 받으시면 일단 당황스럽기도 하고 겁도 나고 할 텐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무나 갈 수 없다는 바로 그 경무관까지 지내다 퇴직하신 저희 박중익 고문님을 모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와 그리고 고문님의 따끈따끈한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해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중희 고문입니다. 경찰서를 비롯한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하루에도 수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경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유념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확실하게 속일 자신이 없으면 어설픈 거짓말은 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네요. 그럼 그건 그만큼 수사관들이 허술하지는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수사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많은 수사 기법을 활용하는데 그 중에도 질문을 직접적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몇 차례 질문을 통해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속된 질문들 중 앞 질문에 대해 거짓말을 해놓게 되면 정말 중요한 뒷 질문에 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는 결국 사실은 이렇게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뭐 자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실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질문에 대한 신뢰도도 확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을 말하더라도 통하지 않게 되고 유죄 여부가 모호한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무혐의로 처리됐을 사건들도 기소기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저도 재판 단계에서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경찰 조사 때 잔머리 어설프게 쓰다가 조서 기록 엉망으로 남겨서 기소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내용 부인하고 이제 제대로 소명해서 법정에서 이제 무죄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근데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받는 것보다 법원에서 무죄 받는 게 훨씬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난이도도 올라가지만 무엇보다 본인도 더 긴 시간을 고생하게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설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 방어권을 내려놓고 무조건 자백하고 실토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피의자들은 덮어놓고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는 묻는 질문들이 개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질문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하나의 사실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질문의 의도를 빨리 캐치해서 철저한 답변을 해야 자기 진술이 모순이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거짓말이 자기 발목을 잡는 것을 막으려면 말이죠.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조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범죄 혐의는 어차피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행위의 어떤 부분들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선행 질문에서 너무 쓸데없이 거짓말을 해놓게 되면 정작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진짜 중요한 질문에 가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의심만 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다 기소까지 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말을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두 갈식으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제 피의자의 답변이나 진술을 자르거나 하진 않으니까 일단은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도 충분한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마음들이 급하다 보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정황들부터 장황하게 설명들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정작 해야 될 말들은 하지도 못한 채 자꾸 막 동문서답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건 그렇게 중언부언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꼬리 잡힐 이야기를 툭 내뱉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최대한 짧고 굵게 그리고 두 갈식으로 핵심만 하고 그 다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끔 하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시간을 주니까 그때 하면 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변호인으로 조사 입회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호인이 같이 있는 경우라 그런지 몰라도 그 조사 대상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자르거나 말을 기회를 주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뭐 변호사가 없더라도 수사관들이 말을 못하게 자르거나 강압적으로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변호인이 같이 동석을 하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